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으로 그 속에 자연스레 녹아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사랑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찾아왔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그림 속의 세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림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그리니까. 그리움과 이상향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이성태 씨의 진중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든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입니다. 이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담한 미술관이 있으니 한 사람의 바람과 염원이 오롯이 깃든 공간이죠. 올해 나이 56의 이성태 화가. 그는 수십 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바랐던 일을 현실로 일궈냈습니다. 화가들의 마지막 꿈이라고 하는 개인 미술관을 지었고 아늑한 휴식을 위한 카페 공간도 함께 만들었죠. 그의 감각과 정성이 배어나는 공간에서 향긋한 원두를 구해 커피를 내리는 화가. 그는 카페를 열기에 앞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구석구석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특히 색이라든가 배열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단순화시키면서도 좀 볼 때 눈길이 좀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했어요. 이런 테이블도 아카시아 집승목인데 그런 걸 직접 잘라서 그 위에다 오일 스텐도 바르고 다시 또 마지막 코팅 처리도 하고 그런 모든 작업들을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해서 하나하나 작품을 완성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블랙을 통해서 공간에 깊이를 주고 거기다가 조명은 또 전구색으로 해서 따뜻한 그 느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 들어오면은 어떤 따뜻함과 그리고 약간 어떤 좀 웅장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인테리어는 제 작품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낸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때면 그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했던 이성태 씨는 냉장고의 주요 부속을 개발하는 고난이도 업무 속에서도 사내 동호회를 통해 그림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염원했던 화가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하는 시간을 살아낸 거죠. 몰입도 좀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제가 주로 손을 많이 들고 제가 하겠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또 저도 나름대로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동력들이 실제 이제 요 미술관 카페 이렇게 지을 때도 좀 많이 접목된 것 같아요. 이 건물 이것도 제가 설계하고 다 디자인을 했지만 또 이거 공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는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접목되고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내 그림 동호회에서 처음 붓을 들었고 화가들의 모임을 통해 기법을 익힌 이성태 화가.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내공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성태 화가는 등대, 시계, 자전거 등을 소재로 이상향에 대한 염원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아픈 가족사로 인해 유년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화가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림 속에서 찾았던 겁니다. 사실 그 그리움의 그 본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놓고 11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새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생활하면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좀 구박도 받고 좀 그런 여러 좀 암울했던 그 유년기 시절을 보냈어요.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그 부산에 저희 동네 그 디산이 있는데 그 디산에 올라가서 늘 그 바다 위에 등대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 그 반짝반짝하는 걸 숫자로 세고 뭐 100번 세고 200번 세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꾸 내려가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등대가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제 스스로 좀 받고 위안받기 위해서 그림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그 제가 그동안 그렸던 등대라든지 어떤 그리움에 관련돼서 집약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 12월 달에 부산국제아트표에 초대돼서 출품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7번의 개인전을 열 만큼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친 이성태 화가. 파스텔 톤의 그림들은 편안하고 몽환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리움에 대한 심상을 끌어모은 시화집은 삶이 허허로울 때 펼쳐보면 좋은 작품들로 채워졌죠. 출장길에도 늘 스케치북과 붓을 가져갈 정도로 그림과 삶을 동일화 했던 작가는 등대를 그리기 위해 바닷가로 스케치 여행을 떠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릴 때는 1년에 한 100점 넘게 그렸거든요. 회사에서 돌아오면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정말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애껴가면서 그림에 몰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만의 또 그림을 찾게 되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미술관을 오픈하면서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시작한 건데요. 외딴 곳에 들어선 미술관이라 음식 먹을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한 거죠. 좋은 재료로 만드는 돈가스와 스파게티가 그가 선택한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는 사실 처음 거의 하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한 건데 아직까지 솔직히 좀 자신은 없어요. 근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건지 그래도 맛있게 드시니까 그래서 어떤 즐거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단체 손님들의 방문으로 카페가 시끌벅적합니다. 세련되고 안락한 분위기에 젖어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취하니 이보다 좋은 시간은 없을 텐데요. 정성껏 만들어낸 음식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예쁘게 많아가지고 광주에서 바람 쐬러 와가지고 그림도 보고 밥도 먹고 좋은 것 같아요. 치즈 돈까스가 더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것 같이 되게 건강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네, 커피도 원두 좋은 거 쓰시는지 맛있어가지고 네, 괜찮았어요. 세상이 고요하게 물드는 오후. 주인의 감각을 빼닮은 미술관 정원에도 아늑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미술관은 개관기념 전시회로 이성태 관장의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이야기를 씹는 것이 이성태 화가 작품의 특징인데요. 단번에 눈길을 잡아 끄는 화려함보다 자세히 보고 곱씹을수록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은근함의 미학을 품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길가에라 금방 찾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을 막 동글동글하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도 그림이지만 밖에 또 하나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유한데 이렇게 보면 좀 수채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색감도 그렇고. 예. 갤러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주선과 같은 효과를 내고 싶어 동그랗게 창을 냈다는 이성태 관장의 감각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밤 풍경을 선사해 주었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늦은 밤,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는 책을 읽는다든가 또 작품 구상을 한다든가 또는 음악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 스스로는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앙증맞은 꽃이 수줍게 미소 짓는 아침. 이성태 관장은 오늘도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왔어? 왔어요. 자리 바꿔놨어. 오늘 날씨 되게 덥지? 네, 또 이리로 가야죠. 오늘 또 똑같은 거로 해? 예. 네. 늘 사람이 오고 가는 카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참 좋은 곳이죠.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 오늘도 제가 1번이네요. 복숭아 농사 어때? 알겠습니다. 저거 누가 와서 그런 거지? 예, 수확해봐야 알아요. 어느 정도 피해 될란가. 어제 저 복숭아 가지고 보니까 상처만. 맛은 어때요? 아직 정도는 그래도 아직. 그거 썰어가지고 이렇게 담궈 먹으니까 또 맛있다. 아, 그래요? 맛있습니다. 더 갖다 드릴게요. 그래 가져와. 예. 날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이 손님은 담양 외곽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카페의 커피 맛과 풍경에 반해 단골이 되었고 이성태 관장과는 속사정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혼자 생각하기도 좋고요. 탁 트인 공간에서 틀에 박힌 저 커피숍 도시보다는 전경도 아름답고 작가님 인상도 좋으시고 작업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무언가 좀 생각해본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차 한잔 하면서 저하고 또 많은 얘기를 특히 뭐 자기의 어떤 속마음도 얘기할 때는 더 그런 데서 좀 더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쪽에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서로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여유로운 시간이면 화가는 캔버스를 채우는 작업에 몰입합니다. 미술관 입지로 이곳을 택한 건 바로 눈앞에 자연이 펼쳐지기 때문이었는데요. 자연의 풍경을 주로 담는 그에게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은 풍부한 영감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카페 앞 창가에 자리를 잡았지만 내일은 길 건너 메타세카이어 가로수길로 향할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붓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되곤 합니다. 어쩌면 피사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의 그림에는 늘 따스한 영혼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잘 그리는 그림보다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 좋은 그림은 어떤 것이냐? 그건 이제 작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감성적인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이제 좀 좋은 그림을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 스스로는. 뭐든지 끝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끝을 향해서 갈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면은 그건 또 잘못된 길로 거기서 멈춰질 수가 있으니까 멈추지 않기 하기 위해서라도 만족은 어느 정도만 갖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계속 나는 아직 부족해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또 제 그림이 그런 것 같고요. 카페 안팎에는 그가 직접 만든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습니다. 감각과 재주를 타고난 데다 부지런한 성품까지 갖춘 화가는 잠시도 손을 쉬지 않는데요. 나무의 따스한 질감을 좋아하는 그는 나무로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었고 자그만 새집도 만듭니다. 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새집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나무에 걸었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이 새집에 이제 솥대같이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따지면 새집 연립주택이랄까 그런 걸 짓고 싶어요.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새는 제가 그림에도 자주 나오는데 가끔 제가 새처럼 이렇게 나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자유롭고 싶을 때. 그럴 때 제 그림에 이제 들어가는 게 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를 좋아하게 되고, 좀 조그만 새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새들이 이런 작은 새집에서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새들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뭐든지 해도 좀 감동스러운 걸 하고 싶어요. 손님들한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저 그림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듯이 만들고 꾸미는 것들도 어떤 아기자기한 즐거움과 그런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이성태 관장. 미술관 운영에도 작품 활동에도 그 진중한 마음이 바탕이 됩니다.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 그와 그의 작품을 만나는 이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 회장님. 아유. 아유. 말씀하셨죠? 네. 아이고, 시원한 또 메타세카이아 길을 그냥 완전히 펴져냈네요. 그냥 햇살이 그냥 다 들어오는 것이 아주 그냥. 아침에 생겨가. 제가 산책하는 길, 빗 내리는 길. 네, 아이고. 옛날에 이제 색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광주 일요화가의 회장님이 미술관을 찾아왔습니다. 이성태 관장은 전업 작가와 아마추어 화가들의 모임인 일요화가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는데요. 전국 일요화가회가 주최하는 미술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운 그는 10년 전 개인전을 열고 프로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광주 일요화가에선 3년 전 회장직을 맡기도 했는데요. 전임 회장과 현직 회장의 오늘 만남은 올가을 이성태 화가의 미술관에서 열리는 광주 일요화가의 전시회 때문입니다. 도록 제작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죠. 사실상 이쪽 마을 벽화의 시초입니다. 장성굴에 가면은 표식되어 있어가지고 장성 군수님이 표창장까지 줄 정도로 고맙다고. 장성 그 담벼락에 보면은 이성태 스님은 그런 그림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상당히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 저 조용하냐 정화시키는데 그런 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화가를 꿈꾸는 여중생과 만나는 이성태 관장. 그는 미술에 소질 있는 해맑은 청소년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자청했는데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섬세한 미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인공은 좀 커야 된댔지. 네. 아니 처음에 크게 그렸는데 아빠 너무 크게 그렸대요. 아빠 얘기는 참고로 하고 그래도 다의 생각을 자꾸 실으려고 해야 돼, 그지? 네.
그림을 가르치며 그는 옛 시절의 자신과 조우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스케치북과 물감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그때의 소년을 위로하죠. 그리고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시간과 열정을 쏟아냅니다. 한번 쭉 내려주고. 네. 여기 오면은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잘 말해주시고 이제 잘 타일러 주신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기초 부분에서 조금 지도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다혜가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저도 즐거워요. 다음 주에 또 다혜가 자기 그림을 그려서 올 때 보면 또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볼 때 보람도 느껴요. 앞으로 또 다른 다혜가 나오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한 사람의 오랜 꿈이 이뤄낸 공간은 누군가에겐 편안함으로 또 누군가에겐 익숙함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년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붓을 들었던 화가는 그림을 통해 치유받았고 그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죠. 그는 오늘도 캔버스 위에 그리움을 수놓으며 희망이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어떤 문화의 어떤 큰 장으로 이렇게 좀 같이 성장하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고 싶고 나눠서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쪽에서 저 꿈을 꾸고 싶어요.